자, 이제는 진짜 우리의 목표인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1차 부등식을 배울 때 부등식의 성질을 왜 배웠냐? 결국은 1차 부등식을 풀려고 배운 건데 1차 부등식이랑 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꼴이었잖아요. 그럼 1차 부등식은 1차식 부등호가 들어간 거 0 요런 꼴이에요. 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x-4가 0보다 크다 요런 게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애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라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은 부등식을 푼다는 건 x는 뭐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는은 안 붙겠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일단은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를 숫자를 우변으로 넘기죠. 여기도 숫자를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변으로 넘긴다는 건 양변에 몇을 더하는 거네요. 양변에 4를 더하는 거죠. 4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항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래서 2x가 4보다 크다. 그죠? 여기도 2x는 4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풀 때 어떻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죠. 그래서 x는 2이다. 그럼 여기도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요? 2분의 1을 곱하죠. 자, 2분의 1을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끝!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라 2x-4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보다 큰 모든 수가 다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죠. 2.1, 2.01, 2.001, 2.00001, 100 그러니까 2보다 큰 모든 수는 다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배웠겠어요? 앞에 요런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음수계수인 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일단은 얘를 이항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요.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또는 몇을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는 x만 남죠? 여기는 2만 남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그 전에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구나.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을 다 알면 어차피 1차 방정식 푸는 것과 같고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같은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살짝 의식해서 문제를 풀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단원이구나. 개념 설명 끝나버렸어요 벌써. 자, 교과서를 한번 쭉 봅시다. 네. 1차 부등식,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1차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1차 부등식이란 뭐라고요? 결국은 1차식, 자, 요거 뭐 내가 다 설명을 한 거고, 결국은 1차식이 0보다 작다, 또는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은 뭐예요? 1차식은 0꼴이 1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죠? 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세요. 다음 중에서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으세요. 자, 요거 요로 넘기면,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찾으라는 건 1차식 부등호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0 요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요로 넘기면 1-x가 0보다 크다 1차식 0 부등호 이건 1차식이 맞네요. 그런데 요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요런 거 요건 1차 부등식 같지만 얘를 다 좌변으로 넘기면 얘가 날아가죠. 그죠?
날라가서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얘는 1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은 아니에요. 부등식은 맞지만 1차 부등식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분배 법칙 하면 x제곱 플러스 x, 얘 여기로 넘어오면 플러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차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이겠네요. 그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푼다? 여기 옆에다 쓰세요. 어떻게 푸냐면 1차 방정식하고 푸는 방법이 비슷하다입니다. 단 부등호 방향을 주의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부등호 방향을 주의하면 되는 거고요. 언제만 주의하면 된다?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그 수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양변의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1차 부등식 2x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을 푸는데요. 자, 일단은 좌변은 x, 우변은 숫자, 그쵸? 좌변은 x에 관한 식, 우변은 숫자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2항 플러스 1을 이렇게 2항하는 거죠. 이렇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네. 계산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눈 거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서 x가 2보다 작다. 여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해주면 1차 부등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다. 예.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큰 경우,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세 번째, x가 2보다 작은 경우, 네 번째,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얘는 여기 2가 있죠? 크다는 x가 2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빵꾸뽕을 뚫어주는 거, 빵꾸뽕. 그리고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는 모두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같으니까 2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빵꾸를 뽕 하지 않고 빵꾸를 색칠해요. 이렇게 빵꾸를 색칠한 다음에 2와 2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모두 다 된다라는 거죠. 자, 2보다 작다는, 이번에는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빵꾸뽕, 2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는 다 된다라는 거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2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빵꾸를 색칠한 다음에 2의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다 포함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사실은 얘보다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얘가 해예요, 그냥 얘가. 알겠죠?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세요. 우리 두 개 풀어봅시다. 1번, 4번. 1번과 4번 지금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스탑하시고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3x가 x 플러스 6보다 크다. 일단 요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넘겨야겠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2x가 3x 빼기 x니까 2x가 6보다 크다예요. 양변을 몇 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3이 남는데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색칠하시면 여기 빵꾸 뽕인 거. 그죠? 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4번. 4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일단 얘를 2항하고 얘를 2항하면 2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거의 역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그래서 2항하면 플러스 5x가 되고 계산하면 4x가 되고요. 얘 넘어가면 4가 되네요. 양변을 4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니까 여기 빵꾸뽕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풀어보죠. 얘 풀어봅시다. 얘 3번. 3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6보다. 자,
자, 이 플러스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작거나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10.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x의 개수로 나누면 여기는 x만 남잖아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0은 2가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번에는 빵꾸를 색칠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수 2랑 2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수는 다 해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 자, 결국은 얘도 뭐 푸는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얘에서 얘만 부등호로 바뀐 것 뿐이고 푸는 방법은 똑같고 나중에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죠? 사실 요거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고 요것도 스스로 풀 수 있는데 4번만 한번 저랑 풀어봅시다. 이것도 멈추고 다 풀어봐야 돼요. 자, 4번 한번 풀어볼 텐데 요거 일단 괄호를 풀어야죠. 요거 분배 법칙 하면 x-2 자, 분배 법칙 하면 3x-15 그 다음은 아까랑 똑같죠. 이거 좌변 x 좌변 숫자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 과정만 좀 자세하게 서술해 보면 자, 얘 넘어가면 x-3x 이렇게 되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맞잖아요. 이항하는 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면서요. 왜냐면 이항한다는 건 사실은 이항한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 3 플러스 3x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건데 요거를 그냥 가볍게 넘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이항한다는 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자, 위에 양변에 음수를 나눠야 되네요. 마이너스 2를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내가 x를 어차피 x만 남기기 위해서 x 앞에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답이에요. 또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x는 2분의 13을 포함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수가 다 해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다. 하지만 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좋다. 자, 넘어가서 요거 뭐 소수로 돼 있으면 양변에 곱하기 10해서 푸는 거 1차 방정식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친다. 뭐 정수가 편하니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1차 항은 좌변으로, 그러니까 x에 관한 식, 보통은 x에 관한 식이 1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y, a, b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문자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이항하여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 꼴로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양변에 x의 개수 a를 나눈다. 자, 활용 옆에 써놓으세요. 활용은 일단 쫄지 마. 그냥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끝이야. 자, 활용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읽고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끝이에요. 자, 요거 보세요. 자, 한 번에 50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다. 몸무게가 80kg인 배달원이 승강기를 타고 하나의 무게가 30kg인 상자를 운반하려고 한다.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가? 상자의 무게, 그러니까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가니까 내가 운반한 상자를 미지수로 둡시다. 일단 X 상자의 무게. 그러면 30kg X개면 몇 킬로예요? 30X죠. 자, 30kg 하나면 상자 하나면 30kg. 상자 한 개면 30kg. 상자 두 개면 60kg. 어떻게 계산한 거야? 30 곱하기 2 kg. 상자 3개면 90kg. 4개면 30 곱하기 3 kg. 그럼 X개면 30 곱하기 X kg. 30X kg이죠. 그래서 상자 X개의 무게는 30X. 배달원의 무게는 80kg.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최대 운반량 500kg이죠. 자, 근데 최대 운반량보다 적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워보자. 그죠? 자, 그래서
30x 더하기 80이 500보다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5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500kg여도 운반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풀어봅시다. 어떻게? 이거 이항해요. 이항하면 30x가 작거나 같아요. 500-80이니까 420이에요.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x가 작거나 같아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14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는 미안해요. 14죠. 14. 1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답을 구해보는데 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최대 몇 상자까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14상자까지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보다는 이제 부등식을 풀고 답을 구해보자는 최대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최대 14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다. 이걸 써줘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네. 자, 확인. 이거는 다시 작업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별표 3개. 여기 별표 일단 여기 별표 하나 치고 여기에 별표 3개예요. 미지수 정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걸 미지수로 둬야 할지 그 미지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지수를 정하면 사실 그 다음은 척척척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 정하기가 제일 중요하고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세우고 풀고 확인하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단계니까.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느 음악 누리집에서는 좀 너무 교과서라고 해도 음악 누리집이 뭡니까? 어느 음악 누리집에서는 정액제인 경우 정액요금 1,500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어. 여러분들 멜론 생각하면 돼요. 멜론 정액제 10,000원, 1,500원짜리 끊으면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죠. 정액제가 아닌 경우는 한 곡당 600원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좀 비싼 건가? 한 곡당 600원에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 한 달 동안 최소 몇 곡 이상을 내려받을 경우에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러면 일단 내가 첫 번째 뭐 해요? 미지수 정하죠. 첫 번째 미지수 정해야 돼요. 미지수 여기서 뭘로 정할 거예요? 일단은 내려받는 곡의 개수죠. 다운받는 곡의 개수를 x라고 하자. 한 달 동안 다운받는 곡의 개수를 x라고 하자. 미지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뭐 해요? 식 세우면 되죠. 이제 미지수 정했으니까 식 세우기. 자, 1,500원은 정액제고요. 한 곡당 600원이니까 x개 내려받으면 600x원이에요. 그죠? 하나 내려받으면 600원, 두 개 내려받으면 1200원, 600 곱하기 2, 세 개 내려받으면 1800원, 600 곱하기 3, x개 내려받으면 600 곱하기 x원, 600x원. 자, 600x. 그런데 정액제가 유리하다는 건 요 말을 해석을 잘 해야겠죠. 정액제가 유리하다는 건 누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다운받는 게 더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얘가 유리한 거지.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풀면 양변을 6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600으로 나누면 x는 1,500 나누기 600이니까 600분의 1,500 6분의 105 그럼 105 나누기 6이니까 6 1은 6 45 6 7에 42 30.5 17.5 이렇게 되네요. x는 17.5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자, 한 달에 다운받는 곡의 개수가 18개 이상이어야 얘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18개 이상이어야 정액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잘 써야 돼요. 결론을 잘 쓰라 그랬어요. 결론은 아니 이게 아니죠. 수학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최소 18곡 이상 내려받아야 정액제가 유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답을 안 쓴 거기 때문에 감점 당할 수 있어요. 다 써놓고. 알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최소 18곡 이상 내려받아야 정액제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6번 지금 풀어봅시다. 문제 5번, 문제 6번.
여러분들 그 화면 멈추고 풀어야 돼요. 저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5번. 지우는 친구 생일 선물로 4,000원짜리 필통 1개와 700원짜리 색연필 몇 자루를 사려고 한다. 지후가 가진 돈이 13,000원일 때 색연필을 최대, 진짜 착한 친구네.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친구 생일 선물로 사려고 하는. 자, 색연필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는가? 그럼 첫 번째 미지수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거예요? 색연필 개수. 구매하는 색연필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식 세웁시다. 자, 식 세워요. 필통은 어차피 한 개 살 거야. 4,000원. 그냥 디폴트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700원짜리 연필 X개 샀으니까 700X1이에요. 이거 이제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13,000원까지 지우가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이 문방구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필통 하나랑 연필 몇 개를 산 게 13,000원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돈을 지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작거나 같아야. 여러분들 이 부등호 세우는 게, 또 문제를 읽고 부등호를 세우는 게, 부등호를 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지수 정하는 것만큼 요 문제에 맞는 부등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풀면 되죠? 얘 남겨두고 여기 넘기면 700X가 작거나 같아요? 9,000원보다. 그럼 X는 양변을 700으로 나누면 7분의 9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90 나누기 7을 하면 7일은 7, 20, 7이 14, 60. 그래서 X는 12. 얼마니까 12개 이하로 살 수 있네요. 그래서 최대 12개까지 살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색연필은 최대 12개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이거 써야 돼요. 꼭.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내는데, 이거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가 활용인 거야 도대체?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가연이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속 10km로 달리고 돌아올 때는 시속 6km로 달려서 1시간 이내에 집에 돌아오려고 한다. 갈 때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자, 갈 때 거리. 근데 갈 때랑 올 때랑 똑같은 길로 가는 거야? 거리는 같다. 그럼 올 때도 X죠. 그죠? 속력은 시속 10km. 돌아올 때는 시속 6km. 시간은 1시간 이내? 잠깐만.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시속 돌아올 때는 뭐 쉬지는 않나? 안 쉬네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10분의 X고 6분의 X네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자, 두 시간을 합쳐서 어떻게 돼요? 1보다 1시간 이내니까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이면 부등식을 세우면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죠?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몇을 곱하는 게 계산하기 편해요. 10과 6의 최소 공배수인 30. 양변에 30을 곱하면, 자, 양변에 30을 곱해 봅시다. 이렇게. 항상 괄호 쳐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얘는 5x고요. 미안해요. 얘는 3x고요. 얘가 5x네요. 이렇게. 그래서 8x가 30보다 작아요. x는 8분의 30보다 작죠. 이렇게. 그러면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가? 8분의 32로 약분하면 4분의 15인가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5km 떨어진 거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활용까지 풀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1차 부등식을 풀 때 또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우고, 또는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어차피 식이 주어지니까, 그쵸? 그럴 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주의하면 사실은
1차 부등식의 활용도 어차피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결국은 중학교 때 배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차시에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